프리미어에서 자막을 넣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 툴박스에 있는 타입 툴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레거시 타이틀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레거시. 이 레거시 타이틀은 메뉴로 가시면요. 파일, 뉴, 그 다음에 이 레거시 타이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거시라는 뜻이 뭐 전통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레거시 타이틀로 만든 자막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좀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자막을 만들 수가 있어요. 레거시 타이틀로는. 지금 잘 보시면 이런 그라데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두께감 있는 이런 3D 효과 같은 그림자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으로 지금 흘러가는 이제 자막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효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거시 타이틀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물론 포토샵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포토샵에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임포트를 해 오셔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포토샵을 모르시더라도 지금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을 하시면 이런 식의 어떤 예능스러운 이런 자막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자막, 좀 예능 스타일의 자막을 한번 디자인을 레거시 타이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뉴, 레거시 타이틀. 여기 보시면 이제 뉴 타이틀이라고 해서 크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쓰라고 나오죠. 오프닝 타이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레거시 타이틀 윈도우예요. 레거시 타이틀 윈도우. 자, 일단 레이아웃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레거시 타이틀 윈도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백그라운드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는 이 화면에서 자막을 좀 쓰고 싶어요. 근데 요거를, 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투명한 배경에서 자막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백그라운드를 끄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백그라운드에다가 자막 작업을 하게 되니까 내가 자막 작업을 할 백그라운드를 보고 싶으시면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타임 코드가 있죠. 타임 코드를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변합니다. 백그라운드 화면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컷이 아니라 다른 컷에서 자막을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백그라운드의 컷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타임 코드에서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타임라인 상에서도 작업이, 이 백그라운드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플레이 헤드, 자, 플레이 헤드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지금 레거시 타이틀의 윈도우에서도 화면이, 백그라운드의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화면에서 작업을 할 건지 그거를 이 플레이 헤드의 위치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오프닝 타이틀 작업을 할 거니까, 자, 첫 번째 샷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막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지금 타입 툴이 여기 있죠. 그래서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윈도우 창에다 클릭을 하셔서 자막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막을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자막을 다 쳤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쳤냐면 100일간의 유럽 여행이라고 쳤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글의 좀 오류 같은 부분인데 분명히 여행까지 다 쳤거든요. 마지막 글자까지. 근데 마지막 글자가 안 나타나죠. 예, 이게 이제 어도비가 영문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글에서 이런 좀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보시면 상하 좌우 키보드 있잖아요. 상하 좌우 키보드 줄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에 쓴 글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한글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치시면 이런 식으로 한글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글이 선택되어져 있지 않았고 영문이 선택되어져 있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영문이 선택되어져 있었다. 그러면 이 영문이 한글을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로 표시가 나타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치세요. 한글로 다 치시고 그 다음에 얘를 폰트를 자 한글로 설정을 다시 바꿔주시면 한글이 지원되는 서체로 바꿔주시면 글씨가 지금 보시는 식으로 한글로 바뀌어요. 그래서 네모 이렇게 XX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한글이 지원이 안 되는 영문 서체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한글로 그냥 바꿔주시면 제대로 보인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요 자막 비슷하게 디자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두꺼운 서체로 좀 바꿔줘야겠죠? 자, 여러분들도 보시고 좀 두꺼운 이런 서체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체 크기가 지금 100이랑 유럽이 좀 크지요? 예, 요 크기도 좀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약간씩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변화를 주실 때는 이 레거시 타이틀 프로퍼티스라는 영역이 있죠. 자, 요 영역에서 글자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변화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요 두 부분에서 글자의 크기, 자간, 뭐 등등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가능하고 이쪽에서도 가능하고. 자,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절해줬고요. 그럼 얘가 정 가운데에 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 가운데. 그러면 정렬은 어디서 하냐면 이쪽에서 정렬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예. 여기 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버튼으로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좌우, 상하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예제에서 보여드린 이런 스타일로 한번 디자인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라데이션 효과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 필이라고 있죠. 필. 자, 필이라고 되어 있고 필 타입이 현재는 솔리드로 되어 있어요. 솔리드는 단색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리니어 그레디언트. 예. 리니어 그레디언트로 자, 바꿔주세요. 자, 바꿔주시면 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컬러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컬러를 일단 자, 옐로우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옐로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레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옐로우와 레드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막에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컬러의 이 아이콘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끝으로 놔주시면 그라데이션이 더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지금 이 아이콘 두 개를
겹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라데이션이 날카롭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난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롭게 그라데이션 주고 싶다. 그러시면 간격을 좁히시면 되고요. 나는 좀 부드럽게 주고 싶다. 그럼 간격을 이렇게 넓히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앵글. 자, 앵글을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각도가 변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각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일간의 하고 여행 요 부분에 이제 색깔을 또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내가 바꾸고 싶은 글씨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그라디언트의 컬러를 또 수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피커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컬러를 이런 식으로 그럼 바뀌죠. 그리고 두 번째 컬러도 또 좀 진한 컬러로 해서 컬러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럼 여행도 또 색깔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행도 마찬가지죠.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 바꿔주시는데 이게 색깔이 같은 색깔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요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가 있어요. 스포이드. 자,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가 있죠. 자, 이 스포이드로 색깔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색깔을. 그래서 스포이드 선택을 하시고요. 시작하는 포인트의 색깔 찍어주시고 오케이. 그럼 얘가 색깔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러도 자, 스포이드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두 번째 컬러 찍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컬러까지 이제 지정이 됐죠. 그라데이션 컬러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테두리랑 이렇게 3D 입체처럼 보이는 이런 그림자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라는 부분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돼요. 자, 필은 저희가 그라데이션 효과 줬으니까 이건 닫아 놓겠습니다. 닫아 놓고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로 가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너 스트로크와 아우터 스트로크가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아우터 스트로크예요. 바깥쪽으로 스트로크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우터 스트로크를 애드를 눌러 주십니다. 애드.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곽선이 생겨나죠. 그렇죠? 그럼 외곽선을 두께를 여러분들이 사이즈에 가셔가지고 사이즈 필요한 만큼 자, 이렇게 두껍게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제 두껍게 주십시오. 두껍게 주고 색깔도 블랙보다는 약간 좀 진한 그런 블루가 좀 예쁘겠죠? 완벽하게 블랙보다는. 그래서 좀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 테두리까지 지금 완성이 됐죠? 테두리까지. 자, 지금 남은 거는 이런 입체 테두리 효과를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 입체 테두리 효과를 만들어주려면 뭐를 해주면 되냐면, 자, 여기 아우터 스트로크를 애드, 하나를 더 추가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아우터 스트로크를 애드를 누르면 자, 추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추가가 됐죠? 여기 아우터 스트로크가 두 번째 아우터 스트로크가 여기 만들어졌잖아요. 이 아우터 스트로크가 첫 번째 거는 테두리고 두 번째 거는 그림자 효과를 주려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아우터 스트로크의 타입을 엣지, 테두리가 아니고 얘를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여기 depth라고 나옵니다. depth. 자, 이 depth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depth로 바꿔주시고, 자, 사이즈를, 자, 늘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입체처럼 효과가 나타나죠. 자, 여기서 각도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각도를 아래로 그림자가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뎁스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림자의 컬러를 블랙이 아니라 약간 청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포이드 이용을 해서 약간 청색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을 하시면 지금처럼 예능스러운 이런 자막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을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글씨가 약간 이렇게 누워 있죠. 그렇죠? 약간 그 이탈릭체처럼 누워 있는데 그 누워 있는 효과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프로퍼티스로 가셔가지고요. 프로퍼티스로 가셔서 여기 뭐가 있냐면 슬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슬란트. 이 슬란트에서 글씨의 각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란트의 값을 살짝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세요. 적당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예능스러운 자막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데코레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데코레이션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그러면 그걸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적용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영문으로 하시는 게 좀 이미지 검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영문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이미지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PNG 형태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도구에서 도구 눌러보시면 여기 색상에서 투명을 눌러보시면 자, 배경이 투명한 그런 이미지들이 검색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투명한 건 아니었죠. 여러분들 이거는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도 확장자를 PNG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뒤에 꼭 PNG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미지들이 검색이 되는데,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때 그냥 이 상태에서 받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얘를 꼭 한번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큰 이미지가 나왔을 때 이때 이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찾아주셨으면 그러면 이 레거시 타이틀에다가 이미지를 이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이런 이미지들을. 그러면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세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그래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인서트 그래픽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서트 그래픽을 선택을 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서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PNG 이미지를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자, 적용을 해서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불러왔을 때 이미 테두리랑 그림자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소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트로크 효과 있죠. 스트로크 효과 들어간 것을 여기 보시면 델리트가 있습니다. 델리트. 이 아우터 스트로크에 이제 델리트를 누르셔가지고 적용되어 있는 스트로크 효과를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자 이제 추가를 해주고 싶은데요. 자,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때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정 크기로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레이아웃상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Arrange, 자 Arrange에서 Send to Backward,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켜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꽉 차서 스케일을 조절하기 좀 어려울 때는 자, 얘를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셔가지고요. 이 모서리 부분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Arrange에 가셔가지고, 자, Send to Backward, 뒤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각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가 있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 이제 디자인 되어진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 값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글씨를 썼는데 글씨 스타일을 다른 거로 좀 손쉽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프리셋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자의 스타일이 바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쉽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눌러서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용된 상태에서 나는 뭐 글씨 색깔을 좀 다른 거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이제 이 프로퍼티스에 가셔서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어떤 컬러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글씨체를 또 저장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수정되어 있는 이 글씨체를, 이 글씨 스타일을, 그러면 이 해당 글씨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에 보시면 뉴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 스타일. 자, 뉴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다가 이름을 이제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얘는 Let's Go라고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걸 하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Let's Go라는 이름으로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이 하나 또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을 새롭게 만들어서 추가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디자인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새롭게 또 만들 필요가 없이 나중에 그대로 그냥 적용만 시켜주시면 돼요. 적용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제 또 한번 적용을 할 텐데요. 지금 적용을 해보니까 다른 거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근데 바꿨을 때 스타일을 선택을 하면 글씨체까지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글씨체도 모양이 바뀐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글씨체는 바뀌지 않고 스타일만 바꾸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얘를 적용을 하실 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그 스타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글씨체는 그대로 있어요. 글씨체는 그대로 있고 스타일만 바뀌게 됩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 디자인한 자막을 타임라인 상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따로 저장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창을 닫으시면요. 창 닫기 누르시면 프로젝트 패널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오프닝 타이틀이라는 이 레거시 타이틀 자막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 그대로 자 타임라인 상에다가 끌어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돼요. 그리고 얘는 하나의 이미지처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하는 거는 자, 이 이펙트 컨트롤의 모션 기능에 가셔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